자,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역대급 규모의 외국인 매도는 하고 이제 물음표를 찍어주셨어요. 이제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그 장 막판의 대규모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것과 더불어서요. 네. 사실 그 원래 제목은 패시브 전략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네네. 2조 5천억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 이전에 뭐 외국인 사상 최대 매도했다 하더라도 2조 원대까지 간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었던 점은 자, 그날 시장이 크게 하락하긴 하였지만 개인이 다 받아서 흡수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일단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가 있긴 하였는데 이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다른 관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점이 무엇인지 지금 스포일러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들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결론을 조금 알고 내용을 듣게 되면 조금 더 편하죠. 자, 이번에 이제 외국인 대량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패시브 전략, 인덱스 투자 중심의 문화에 모순이 드러난 대표적인 케이스다. 네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 그 12월 첫 거래일 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번에 외국인 대량 매도가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여기에 패시브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이 11월 30일에 해프닝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증시가 제자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많은 숨겨진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말씀을 하셨던 11월 30일에 이 리밸런싱 매도가 어떤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이제 쿠웨이트가 신규 편입이 되면 EM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한국의 비중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인도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비중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죠. 여기에 한 2년 전부터 중국의 A주가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비중이 축소되었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결론적으로 패시브 전략의 모순이 응축되면서 11월 30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2조 5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일 주가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돌아오고, 그리고 어제도 또다시 강한 흐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1월 30일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사들였다라는 점은 패시브 전략에 강력한 모순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패시브 전략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패시브 전략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한 번에 받는 금액 자체가 막 1,000억, 500억, 이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돈을 우리가 뭐 동전주 이런 데 넣으면 안 되는가. 일단 패시브 자금으로 한 7, 80%의 그 인덱스 자금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알파 전략을 써서 이제 추가 수익을 거두는데, 결국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지만 여기에서 모순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현대 투자론이나 효율적 시장 가설. 괜히 어려운 너무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요. 시장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뭘 매매를 해도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네. 대전제가 깔려 있고 그리고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 그냥 지수에 투자해라. 네. 뭐 모든 주식에 투자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이제 패시브 전략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전제가 받쳐지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주체 매매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패시브 전략들이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그 자체의 매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자체가 됐습니다. 수십 년 전에 패시브 전략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귀염둥이 수준이었겠죠. 네네. 예, 시장에 영향이 없었겠지만 지금 패시브 ETF만 5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핵심 코어 전략 해가지고 지수 추종하는 부분, 그 외 다양한 지수 추종 전략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지금 패시브 전략 자체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 자체가 시장이 되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긴 해요. ETF 비중이 너무 커져서 ETF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ETF를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수는 더 올라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11월 30일 사례도 같은 사례라는 얘기일까요? 11월 30일 사례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패시브 전략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패시브 전략이 이제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종목을 매매하게 되는데 11월 30일에 그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문 집행 알고리즘이 네. 모순을 만든 증폭시킨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좀 생소한 개념이죠. 주문 네네. 집행 알고리즘. 주문 집행 알고리즘. 네. 예.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제 좀 빨리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문 집행 알고리즘까지 쓰지는 않으세요. 네네. 그냥 호가 보인 대로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은 규모가 크게 되면은 두 가지 변수가 그 비용 문제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타이밍 리스크. 네네. 적시에 사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간접적인 비용이 될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적시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시에 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치 않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주문 집행 알고리즘은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잡게 되는데 이번 11월 30일에 경우에는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과 더불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이 동시에 찾아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 그 주문 집행 알고리즘 중에서 마켓 클로즈라는 방식을 일시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많이 어려우시죠? 예. 좀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마켓 클로즈라는 주문 집행 알고리즘은 네. 그냥 단 그 마지막 거래일에 네. 주문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보면은 동시 호가 때 주문을 뭐 매수할 게 있으면 다 네네. 동시에 일시에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이머징 지수든 자산 배분 전략이든 리밸런싱 할 때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네. 일시에 주문을 집행한 것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문제 뭐냐면은 미리 주문을 다 집행해 놨는데 뭐 한 보름 전부터 그렇게 해 놨는데 내가 운영한 인덱스 펀드가 지수를 추종하지 못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본인이 회사에서 잘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피 차원에서 월 말일 뭐 동시호가 때 그렇게 주문을 아예 쏟아내는 게 운용력 입장에서도 아예 마음이 편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 충격 비용이 일시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11월 30일에 매도세가 몰렸던 것이 마지막 날에 리밸런싱 매도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패시브 자금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왜곡됐다. 예,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마켓 클로즈 방식과 패시브 전략의 모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통 이제 주문을 대규모로 넣게 되면요.
이제 시장 충격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천히 네.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루 만에 네.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상에 네네. 그 개념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렇게 가격 충격이 있고 나면은 다음 날 바로 주가가 네.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주가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12월 1일, 12월 2일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저 이론적인 상황보다 더 크게 튀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재밌게 볼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호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가 왜 호구가 된 거죠?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 하면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네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저 패시브 전략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11월 말일에 있었던 해프닝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이번에 역이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외국인이 투매를 하고 나니까 시장에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네네. 매물이 사라졌는데 어쨌거나 EM 지수로 돈이 들어오니까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살려고 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올리면서 사야 되죠. 네네. 그 현상이 12월 1일과 2일에 나타났다. 어. 예,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많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할 때 흔적이 남지 않아요. 네. 외국인은 움직이면 그게 주가에 흔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개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점은 우리가 개인의 가벼운 몸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외국인의 매매를 역이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11월 30일 동시호가 딱 봤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 네네. 그러면 동시호가 때 샀다가 다음날 팔기라도 해도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갑작스러운 대량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을 것 같다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분간은 그런 것들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 예, 그렇죠. 특히 2, 5, 8, 11월에 네네. 그 EM 지수가 보통 이제 리밸런싱 되거든요. 그때 동시호가 마지막 거래일에 딱 봤는데 이상하게 이유 없이 빠지고 있다. 이거 뭐 마이너스 3% 가네? 그러면 한 번은 그냥 잠깐 단타식으로 해서 들어가신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